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이번 두 번째 편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체 칩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수단, 이 생체 칩과 연동해서 또 암호자산 시장이 어떻게 세상을 우리한테 바꾸고 변해야 올지, 이게 이제 5년, 10년에 걸쳐서 온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팩트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대중들은 어떻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 두뇌칩, 이름은 올해 이식,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를 이미 지금 개발을 한 지가, 앨런 머스크가 사실상 지금 뉴럴링크,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스타링크인가요? 이제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쏘는, 지금 이미 엄청나게 지구를 뒤덮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이제 시대의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죠. 아이언맨의 이제 실제 모델인 거, 그런 다운 이제 발상인데, 이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인간의 뇌를 조정을 해서 자율의지를, 제가 인간의 마지막까지도 꺾을 수 없는 게 자율의지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고문을 당하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해도 끝까지 발설을 하지 않고 막았던 게 자율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건데, 이제는 고문할 필요 없이 뇌에다가 그냥 전극을 심고 두뇌칩만 넣으면 그냥 말하고 싶다는 신호만 주면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를 이제는 고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율의지를 조작하는 뇌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몇 개월 전 방송에서 했는데, 이런 이제 두뇌 칩이나 그 다음에 생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에 당위성이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한데, 질병이 이렇게 심하고 감염자를 색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가령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인권의 문제지만 씌워야 된다, 이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두뇌칩이나 뭔가 생체칩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염병이 터졌는데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냐, 그럼 당연히 감염자 같은 경우는 생체칩 심고 관리해야지 라는 게 당연해지는 당위성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생체칩을 통한 시스템 대부분의 대중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이 생체칩이나 뇌에 전극을 심는 이런 것들을 칩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암이 발생할 확률, 아니면 뭐 사고 같은 거야 어렵겠지만 당연히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니 그건 불가능하고, 질병 같은 DNA나 유전병 이런 것들 다 이미 그 알아내서 병원에 언제 가라 라고까지 다 데이터로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 칩을 안 박을까요? 당연히 저는 박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왜냐면 사람이 일단 좀 아파 보거나 하면 그냥 건강이 안 좋게 경험을 해보면 그게 얼만큼 두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거 박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칩을 안 심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보험 혜택을 좀 안 준다거나, 아니면 칩을 안 심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뭔가 가령 전염병 뭐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이러면 당연히 이거 대부분 심겠죠. 그리고 더불어 엄청나게 편리해요. 이 칩을 심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들을 몸에 심고 항체 관련, 코로나 관련된 항체가 있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 지하철이나 어디 뭐 항공 이런 데 다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번 뭐 피검사 해야 되고 매번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해요?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런 거 해야 되고, 뭐 교통할 때마다, 아니면 뭐 어디 큰 대중 건물들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바운더리, 이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음모론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들한테 올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666의 악마의 징표고 막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세력이 세계 패권을 잡던 이런 방향으로 그냥 시대적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기고 당위성을 대중들한테 부여받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 반도체를 심고 그 정보는 지금 클라우드 서버,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이 클라우드 사업, 뭐 구글도 그렇고 다 클라우드에 뛰어드는 이유가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고 빅데이터가 패권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화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이런 이제 개개인의 이런 의학 정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뭐 결제 정보들, 뭐 어디 사람들의 패턴 이런 것들 다 저장하는 시대로 간다. 이게 5년, 10년 동안 이제 일어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하시고, 수능을 못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건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 이거 GPS 다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 개개인의 자유 없는 거 아니냐,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말들 많았는데 해킹되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이미 CCTV 해킹돼 가지고 막 집에 있는 CCTV 그 반려견 캠 해킹돼 가지고 다 뭐 그 영상들 다 뭐 해커들한테 가고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도 쓰잖아요. 지금 CCTV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통제된 노예사회를 가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이제 서방 지금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로 가거나, 어찌됐든 통제된 사회죠. 통제된 사회로 가는데 그 명분은 코로나 같은 이 질병 어떡할 거야, 앞으로 막아야지 라는 이런 이제 명분을 얻은 거고, 그 명분을 통해서 금융이 붕괴하는 이 금융 시스템도 개혁을 하는데 쓰는 거죠. 왜냐면 명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방향이든 인간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거나 도태되거나 그 선택은 이제 개인의 몫이다. 그렇죠. 받아들이기 싫으면 어디 뭐 그냥 해안가 가가지고 오두막 짓고 혼자서 핸드폰도 안 쓰고 그냥 조용히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급자족하면서. 아니면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세상의 변화의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안보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회를 잡고 계신 분들일 거고요. 그 기회를 끝까지 잡는 사람들은 그 중에 1%가 될 거고, 그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마인드가 되신 분들일 거고, 이미 여러분들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 굉장히 방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자의 신상 및 생활 일지가 다 공개돼요. 다 공개되는데 이게 그냥 저는 나쁘다 좋다라고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지 않으시길 원하고요. 무엇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GPS, 그 다음에 핀테크 결제 내역, 그리고 또 CCTV 통해서 감염자가 어디 동선을 활동을 했는지 뭐가 다 공개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되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가 통제 사회 속에서 이미 스마트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통제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그냥 칩을 심는 정도로가 되는 거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렇다. 그래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이미 접어들어 살고 있고, 스마트폰도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기기고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기기라고 해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사용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그냥 팩트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내 몸에 신분증을 싣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리칩을 심고 칩을 심어서 하는 것들이 스웨덴 같은 이제 북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이미 칩을 심어 놨죠. 근데 인간한테도 똑같이 GPS나 이런 것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해야 될 명분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만 했어요. 근데 모든 기술의 발전의 명분은 대부분 생명하고 직결된 의로운 의학적인 데에서 명분을 얻어요. 지금 뭐 마약 뇌치료 같은 경우도 뇌에다가 뭔가 전기 칩 같은 거 심는 것도 마약 치료를 통해서 뇌를 조작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명분에서 이제 이게 허용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요번에 뭐 의학제 치료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 길어야 되는데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것, 왜냐하면 명분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것, 이런 것 모두가 대부분 기술 발전의 비약적인, 특히나 인간에 관련된 의학기술은 대부분은 승인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의에 의한 의도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게 반지인데,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여러 센서들이 있죠. 이게 보면 뭐 운동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고, 헬스 트래킹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요. 잠을 얼만큼 숙면을 했는지, 뭐 그 다음에 얼만큼 쉬었는지, 렘슬립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물론 뭐 심장, 뭐 그리고 건강 이런 거 거의 그 애플워치에서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실제로 항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령 칩 같은 걸 심게 되면 항체 관련돼서 가령 뭐 그 사람의 지금 의학 정보 같은 경우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항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감염자가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건데,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losing keys, misplacing cards, and forgetting passwords? People in Sweden have come up with a solution for it. Epicenter, a company in Sweden, is injecting its employees with chip implants which will help them unlock doors, operate printers, open storage lockers with the wave of a hand. The implanted chip is as big as a grain of rice. It is injected through a syringe in the fleshy area beneath the thumb. The process lasts only a few seconds and is not painful or bloody. The entire process is called biohacking, in which a chip is planted under the human skin. But how does it work? The implanted chip contains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implanted chips are passive, meaning they contain information that other devices can read, but the chips cannot read information themselves. So when the implant comes within centimeters of a reader's range, a device which can read the chip data, a small amount of data flows between the two devices via electromagnetic waves. The technology in itself is not new. Such chips are used as virtual collar plates for pets. Companies use them to track deliveries. If successful, the technology can replace employee badges. 지금 애플워치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애플도 그런 이제 통제 사회 속의 기술로 당연히 가게 될 거예요. 애플 클라우드에 올려서 지금 애플워치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애플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건 이제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제와 자유는 늘 공존한다는 게 팩트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 통제를 받음으로써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100%의 자유를 얻으면 산속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말소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아무런 의료 혜택도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음모론으로만 보시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통제와 자유는 국가라는 개념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 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도 그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필수 불가결하게 핀테크가 따라오면 암호화폐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 패권이 일부에 이야기 드렸던 무력전쟁, 그리고 AI 전쟁, 생체칩 전쟁, 이런 것들, 결국에 생체칩 전쟁, 이거를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젠다로 내세운 게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인구의 뭔가 통제, 그래서 이것들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보면
그들 양쪽 세력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서방 자유 세력과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기 위한 당일성으로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음모론적인, 이건 정말 음모론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뿐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체칩 시대로 가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필연적 세상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어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엘리트 그룹이든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미래의 돈은 무엇일까? 당연히 신용화폐는 지금 몰락이 되어 가고, 금융이 몰락을 하면 금융 이제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돈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체칩이나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필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돈도 바뀔 텐데, 돈 당연히 바뀌죠. 근데 아직도 신용화폐 현재 우리 종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큰 가치가 있을 현재 투자 가능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믿냐라고 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는 거는 알겠다. 근데 그게 XRP, 뭐 스텔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대다수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아이러니컬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게 투자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의 첫 번째예요. 굉장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메커니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한테는 기회는 없고, 대중의 99%의 반대의 가에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저 배가 안전할 것 같아 라고 하고 거대한 유람선에 다 타면 그게 타이타닉호가 돼서 침몰할 수 있는 거고, 허름하지만 나는 이 그냥 뭐 고무보트가, 나는 이게 사람도 없고 안전한 경로로 가고 난 이게 안전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거 탔을 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몰려갈 곳엔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미래의 돈이라는 전제에 확신을 가진 후에, 이 시장에 대한 일단 확신도 없는데 미래의 돈이 이 중에 뭐 리플이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든 뭐 스텔라든 이 중에 하나, 뭐 한두 개 이 중에 있다라는 것은 전제로 일단은 가져야 뭔가 얘기가 되는데, 그거 전제도 없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다 모르겠다 하나 걸려라, 그냥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가려내려는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중에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리플사에 관련된 XRP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다룬 이유도 실제 그냥 일어나고 있는 팩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를 가려내려는 공부를 계속해서 저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될 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이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그래서 출발선의 신호를 알리는 총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말을 좀 오래 하다 보니 목이 아픈데 왜냐하면 경제위기 2008년도 때 금융위기는 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진 것이었고, 요번은 금융위기가 터져야 될 때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돼서 그 트리거, 그 방아쇠를 당기는 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라는 그 명분으로 터뜨린 거다. 그래서 이걸 터뜨려서 이런 통제 시스템이나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될 돈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문제, 패권에 대한 다툼, 핵무기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이들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것들 명분을 만들었다. 만들고 나면 대중을 통제하기 쉽잖아요. 너 안 그러면 죽을래? 그냥 질병 걸려 죽을래? 아니면 따를래? 그럼 통제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늘 선택을 두 개밖에 안 줘요. 세력들은, 엘리트들은 우리들한테 두 개밖에 안 줘요.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냥 도태돼서 사회에서 그냥 쭈구리를 살래,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래. 그럼 스마트폰 써야지, 컴퓨터 써야지, 인터넷 써야지. 이런 식으로 늘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선택을 크게 다양하게 주지 않아요. 두 개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선택을 하는 쪽에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통제되는 사회로 가는 건데, 이 통제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냥 통제되는 게 그냥 마냥 안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가게 될 진영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굉장히 통제된 삶 안에서 굉장히 주권을 찾으시고 조금 더 내 가족이나 내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은 삶의 세상을 살 수 있는 정도로만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2부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요번에 뭐 XRP나 요번 이제 알트장이 요번에 과연 상승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요번에 뭐 오면 정말 좋고 안 온다고 해도 큰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길게 뭐 5년 10년인데 5년 동안 암호전생의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봐도 이제 짧게 보면 2년 3년 안에 해가지고 올라갈 거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